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지난 7월 2일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는데 1964년 설립 이래 한국이 선진국으로 변신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일반적 개념으로 선진국이라 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고 경제가 지속발전해 사회 각 분야가 국민 삶의 질을 높여줄 때 부르는 명칭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나 5일머니로 부를 축적한 중동 국가들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는 것은 고도로 발달한 산업이 없고 인프라가 부족한 단지 자원만 부국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강대국이라 하면 국력이 강대하여 자국의 목적과 의지를 실현하는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지칭하는 데 열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드루스 제국, 로마 제국, 14세기 몽골 제국과 16세기 에스파냐 제국, 19세기 초부터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의 대영 제국, 그리고 냉전기의 미국과 소련, 21세기 미국과 맞짱을 뜨려는 중국 등을 강대국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강대국 지위의 절대적 요소를 차지하는 부분은 인구라 말할 수 있는데 쉬운 예를 들자면 베네룩스 3국으로 통하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는 선진국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이들 나라를 강대국으로 부르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을 것으로 확신해 봅니다. 예전엔 체력이 국력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구가 국력의 시계로 바뀌고 있음을 가까운 중국이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진입했지만 세계 최저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출산 정책과 2030 세대들의 아이를 안 낳는 만가지 이유가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항변인지 어두운 주제지만 국가의 앞날을 고민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일하면서 행복해 보이는 여성 선배가 하나도 없었다. 안 그래도 자신을 남편을 기르느라고 충분히 고생하신 부모님께 내 아이를 위해 또 희생을 요구할 만큼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초등학생인 조카들이 벌써 선행학습의 무게에 허덕이고 있고 언니는 아이 교육 문제로 언제나 걱정이었다. 무엇을 어디까지 시켜야 할지 걱정이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돈은 또 얼마나 쏟아부을까 걱정이자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어느 여성의 하소연은 단지 그녀만의 문제와 고민거리가 아니라 2030 세대들의 공통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먼저 세상을 앞서본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되든 아이를 낳아놓으면 다 크게 돼 있다. 너무 힘들지만 아이는 정말 예쁘다. 지금은 젊어서 그렇지 자식 없이 나이 들면 어려울 것이다. 다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100번 동의하는 말이지만 딱히 도움되는 것은 없다고 젊은이들은 반박합니다. 나중에 외로움을 피하려고 아이를 낳으라는 말은 이상하다. 그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도 사람값은 너무 싸고 청년 일자리를 얻지 못해 난리 아닌가. 사람 수가 좀 줄어들면 사람 귀한 줄도 알고 실업률도 낮아지지 않을까 불만을 쏟아냅니다. 정답지를 찾자는 주장은 아니지만 단군 이래 가장 많이 배운 세대, 가장 똑똑하고 그래서 자기 개성이 가장 독특한 세대가 지금의 젊은 층이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우등생이 아니든 인간사의 흐름은 배움이나 똑똑함이 필요 조건은 될지언정 충분 조건은 다 채울 수 없으며 굴곡진 인생길을 비바람 눈보라 맞으며 경험과 체험으로 단련된 지혜는 삶의 백과사전이라 감히 거들고 싶습니다. 다 자기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젊은이들에게는 사장된 말씀으로 귀담아 듣지 않겠지만 어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되새겨볼 가치가 있다고 충원해 봅니다. 결혼 생각은 있어도 자녀 낳을 생각은 없다. 요즘 누가 애 낳나요? 3년째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밝힌 직장인 A씨는 사실 결혼해도 직장에 계속 다니고픈 마음이 크기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다가 남자친구가 말도 안 된다며 불같이 화를 내더라라며 너무 중요한 문제라 남자친구와 헤어질 각오까지 했다고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최근 20, 30대 미혼 남녀 사이에서 결혼 후 맞벌이를 하며 육아 계획이 없는 딩크족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원인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돈은 빠지지 않는 문제라는 의식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 직장인 3명 중 1명은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 복수응답으로 57.9%, 육아의 경제적인 부담이 52.9%, 일과 병행이 어려워서 41.3%, 아이에게 잘해줄 자신이 없어서 34.6% 등을 꼽았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인식은 2030뿐 아니라 10대 청소년에게도 확산되고 있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10대는 절반이 넘는 53.6%가 자녀가 필요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1.17명이던 합계 출산율이 2018년 0.98명으로 한 명대가 무너졌고, 2019년에는 0.92명, 2020년에는 0.84명으로 곤두박질 치며 세계 최저 기록을 굳건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강해 개인 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자기 생활을 즐기려는 비용이 있는데 아이까지 낳게 되면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라면서 아이에게 비용이나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청년들이 나도 내 아이도 수저 색깔 바꾸기는 틀렸다고 비관론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청년 542명 중 62.9%는 청년 일자리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70.4%는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정부 통계 역시 통계청이 2년마다 실시하는 사회조사를 보면 2019년 본인 세대의 계층이 상승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응답자의 22.7%에 불과해 4명 중 1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긍정적 답변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여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질 좋은 일자리가 충분하느냐는 점입니다. 관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아이를 낳아도 되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질 정도로 질 좋은 일자리여야 한다는 것과, 이런 일자리에 최대한 빨리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고용시장은 두 가지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 좋은 일자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질 좋은 일자리의 비율은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정부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처럼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비중이 전체 일자리의 20%에 불과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과 계층 이동 가능성도 낮다는 절망감, 이를 극복해도 아이까지 낳아 기르기에는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초조함까지 겹치면 책임지지 못할 아이 낳지도 말자, 아직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이미 충분히 팍팍한 내 인생을 갈아 넣을 수는 없다는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젊은 층은 합리적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인생 부리끼를 인터넷 잘하고 스마트폰 잘 다루면서 간접 경험한 지식으로 세상을 겁없이 재단하는 것만큼 위험하고 무모한 것은 없다는 점을, 애를 낳지 않는 이유를 수없이 필요하는 점과 함께 기성세대의 조언점으로 전해드리며 순리를 따르는 것이 세상사 이치라는 평범한 진리도 코스모스 메아리가 곁들여 봅니다.